우리 할머니 집 근처엔 조그마한 개울가가 하나 있다. 그리고 그 개울가 옆에는 큰 저수지가 하나 있다. 명절을 맞아 할머니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저녁에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며 할머니 집 주변을 걷게 되었다. 그렇게 걷다 보니 어느새 저수지까지 걸어오게 되었다. 시골이라 밤하늘이 너무 예쁘게 반짝거렸고 그걸 보며 여자친구랑 통화하느라 잠시 저수지 쪽에 있는 큰 바위에 걸터 앉았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어떤 꼬마아이가 저수지 쪽에 돌을 던지며 장난을 치다가 저수지에 들어가서는 물장구를 치며 놀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빨리 나오라고 하며 다가가려다가 저수지에 적혀있는 표지판을 보고는 놀라서 얼른 할머니 집으로 뛰어갔다. 수심이 5m가 넘습니다. 입수 절대 금지. 연예인 김연기 씨가 직접 겪은 이야기이다. 일본에서 어느 정도 이름을 알렸던 김연기 씨는 어느 날 공포특집으로 전국의 폐가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맡게 되었다. 그날은 사람들이 자주 빠져 죽는다는 어느 마을의 우물에 갔다. 마을 주민들은 접근도 하지 않았고 행여나 저주라도 걸릴까 무서워 덮지도 없애지도 못하는 우물이었다. 촬영팀이 도착한 날도 현지인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현지인들은 가지 말라며 그들을 말렸지만 촬영이 우선이었던 촬영팀은 방송을 강행하게 되었다. 그때까지도 귀신을 믿지 않던 김연기 씨는 촬영팀과 함께 그 우물에 가게 되었다. 현기 씨, 요새 시청률도 많이 떨어졌는데 현기 씨가 우물에 카메라 들고 들어가서 한번 찍고 나오는 건 어떨까? 그래요, 오빠. 저희가 단단히 잡아줄 테니까 카메라 들고 한번 내려갔다 와봐요. 아무리 촬영이고 귀신을 믿지 않는 김연기 씨였지만 왠지 깨름칙한 분위기의 우물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그는 강하게 거절했다. 하지만 그날따라 제작진들은 우물에 내려가 보라며 김연기 씨를 끈질기게 설득했다. 결국 김연기 씨가 화를 내며 그곳에서 먼저 나와버렸고 촬영은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촬영을 마치고 돌아오던 도중 너무 크게 화를 낸 것이 미안했던 김연기 씨는 PD에게 먼저 말을 건넸다. 아까 너무 크게 화낸 건 미안한데 아무리 그래도 우물에 내려가 보라는 건 너무하지 않아? 내가 언제 내려가라고 했어요?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제작진들은 모두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며 부인했고 당시 촬영하던 비디오를 돌려보아도 그런 장면은 없었다고 한다. 가수 데프콘이 겪은 이야기다. 데프콘이 후배와 함께 드라이브를 나갔는데 생각보다 늦은 밤까지 드라이브를 하게 되었다. 산 쪽으로 간 터라 천천히 차를 몰고 집으로 오고 있는데 얼굴이 굉장히 창백하고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차에 태워달라며 길가에 서 있었다. 데프콘은 그 여자의 얼굴이 너무 소름 끼쳐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지나쳤다. 그렇게 지나가면서 사이드 미러를 보는데 그 여자가 공중에 뜬 상태로 차의 뒤를 계속 쫓아오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 여자의 다리는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데프콘은 그렇게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사이드미러를 보지 않은 채 달렸다고 한다. 그리고 집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주차를 하기 위해 사이드미러를 보는 순간 기절하고 말았다. 사이드미러에는 아까 그 여자가 이쪽을 보며 웃고 있는 모습이 비춰지고 있었다. 유채영이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신인 시절 단발 가발이 필요했던 유채영은 가발 하나를 구입해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것저것 준비하던 유채영에게 어머니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너 왜 자꾸 엄마를 불러? 유채영은 어머니를 부른 적이 없었기에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분명히 유채영의 목소리로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유채영은 어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는 유채영의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깜짝 놀란 유채영과 어머니는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소리는 신발장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엄마! 신발장을 열어보니 그곳에는 단발 가발을 넣어둔 쇼핑백이 있었습니다. 유채영은 이 일이 너무나도 이상하고 불길하게 느껴져 가발을 환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가발을 베란다에 두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유채영은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꼬마아이들이 줄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평범해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간 순간 유채영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꿈속의 모든 아이들에게 얼굴이 없었던 겁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있어야 할 곳엔 단발머리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유채영은 어머니와 함께 근처 공터로 가서 단발 가발을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가수 문희준이 겪은 이야기이다. 녹음실에서 귀신이 자주 나온다는 이야기는 매우 유명하다. 귀신이 음악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도 많이 알려진 이야기이다. 어느 날 문희준은 귀신이 자주 출몰한다는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게 되었다. 소문이 소문인지라 긴장해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 녹음을 계속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긴장이 풀렸고 녹음에 집중을 하게 되었다. 바로 그때 자신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깜짝 놀란 문희준이 앞을 보니 여자가 거꾸로 매달려 문희준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고 한다. 너무 놀란 문희준은 녹음을 멈췄고 녹음실에서 나가려던 순간 그 귀신이 말을 걸어왔다. 왜 멈췄어? 제가 대학생 시절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당시 친구들과 어울리며 저녁 늦게까지 술을 먹고 집에 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강촌에 있는 한 민박집을 잡아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자인 친구 2명, 그리고 친구의 여자친구까지 총 4명이서 술을 먹었습니다. 민박집이 산 쪽에 위치한 곳이라 매우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무더운 여름이라 그런지 강촌이라는 시원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매우 더웠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덥고 어둡다 보니 무서운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벼운 제안을 했습니다. 야, 우리 무서운 얘기 안 할래? 그랬더니 친구가 애도 아니고 무슨 무서운 이야기를 하냐며 하지 말라고 정색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와 다른 친구 1명은 그 말을 무시하고 무서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겁에 질린 친구의 여자친구가 말을 꺼냈습니다. 죄송한데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평소에 가위에 자주 눌려서요. 하지만 술 기운 때문인지 그런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듣고 싶어서 이야기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친구의 여자친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입을 뗐다 붙였다 반복하더니 결국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덜한데 예전에는 매일 가위에 눌렸어요. 가위에 눌리면 몸이 안 움직이는 건 기본이고 귓가에서 어떤 남자의 말소리가 들려와요. 그 남자가 뭐라고 했는데요? 친구의 여자친구는 입술을 한번 질끈 깨물더니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네? 얘 또 잠들었어. 이런 말이나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이 자주 들리고 가끔은 가난애기 우는 소리도 들려요. 그렇게 눈을 뜨면 천장만 보이고 몸과 고개는 움직이지 않고 그 소리만 주구장창 들리다가 잠에서 깨요. 친구의 여자친구는 그렇게 몇 달을 지내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부모님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은 부적을 주셨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가게에 눌리면 어떻게든 이 부적을 베개 밑으로 넣어야 해. 알았지? 그렇게 친구의 여자친구는 그 부적을 꼭 쥐고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도 어김없이 가위에 눌렸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또 자네? 잘 잔다. 그렇게 친구의 여자친구는 손가락 발가락에 힘을 주어 손에 있던 부적을 베개 밑으로 넣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순간 주위가 조용해지더래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상태로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곁에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더래요. 그 순간 제법이네. 그런다고 내가 떠날 것 같아? 그 이후 잠에서 깨서 침대 밑을 보니 부적이 잘게 찢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무당을 찾아가니 그곳은 귀신이 머물다 가는 터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급하게 이사를 했고 그 이후로는 가위에 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처럼의 휴일, 나는 친구와 함께 근교의 댐으로 낚시를 하러 갔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 한적하고 좋은 곳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생각대로 낚시가 되지 않았다.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기다리길 몇 시간. 갑자기 낚싯대에 매달려 있던 방울이 울렸다. 드디어 무언가가 잡혔구나 싶어 얼른 낚싯대를 끌어올렸다. 그런데 큰 놈이 낚인 건지 잘 올라오지 않았다. 친구와 함께 열심히 당긴 끝에 끌어올린 낚싯대에는 머리카락 뭉치가 걸려 있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낚싯대를 집어던졌다. 친구와 나는 도망치듯 낚시터를 빠져나왔다. 돌아오는 길. 집에 어느 정도 다와갈 때쯤 조수석에 앉아있던 친구의 모습이 뭔가 이상했다. 평소엔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는 친구였는데 어느새 말을 하지 않고 넋이 나가 있는 것이었다. 안색도 굉장히 나빠 보였다. 걱정이 되었던 나는 친구에게 말을 걸었다. 야, 어디 아파? 괜찮아? 그러자 친구는 눈에 초점이 없는 상태로 말을 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앞에 여자가 서 있어. 나는 친구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다. 거기엔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야, 그 여자야, 그 여자. 뭐? 아까 전부터 길가에 저 여자가 계속 서 있어. 가도 가도 저 여자가 계속 서 있다고. 나는 너무 무서웠다. 그 이후로 진짜로 집에 갈 때까지 그 여자가 계속 나타났기 때문이다. 날이 밝아서야 집으로 도착한 우리는 얼른 정리를 하고 집에 들어가고 싶어 아이스박스를 열었다. 하지만 친구와 나는 아이스박스 안을 보고 기절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스박스 안에는 아까 낚아올린 머리카락 뭉치가 가득 들어 있었다.